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제 또 새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체의 정의, 유체라는 것은 전다 능력에 대해서 연속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을 유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체는 입자가 균일하다 하는 가정하에 연속체라고 정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얘기까지 쭉 했습니다. 그리고 유체역학에서 사용할 단위, 차원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단위나 차원은 SI 질량계를 쓴다. 그래서 질량 킬로그램, 거리 메타, 시간은 세컨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유도된 여러 가지 이제 조합 단위들을 사용한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챕터 2예요. 2장으로 넘어가죠. 챕터 2. 챕터 2는 유체의 이제 성질에 대한 얘기죠. fluid properties. 그래서 유체의 그 성재반적인 성질들, 이것들 한번 살펴보자. 이것이 2장에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유체 성질들 했으니까 유체 성질들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유체가 가지고 있는 표면 장력이나 또는 점성이랄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도 정의를 해야 돼요. 뭐 이건 굳이 유체역학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리를 배울 때 또는 다른 교과목에서도 다 정의돼서 사용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배웠으니까 하고 그냥 거의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꼭 알아두세요. 자, 먼저 밀도라는 것부터 정의를 하죠. 밀도, density라고 하죠. 밀도는 우리 기호 로로 쓰겠어요. 로로 쓰고 이건 정의가 뭐냐? 정의가 단위 부피당의 질량입니다. 즉 여기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에 지금 부피는 앞으로 V에다가 이렇게 쓰는 걸 부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V 입방메타 이거 부피예요. 이것의 질량이 M 킬로그램 이거 질량 이것의 무게가 W 뉴턴이라고 했습니다. 무게. 그래서 요만큼의 그 물체의 부피, 질량, 무게가 주어졌을 적에 이 밀도 로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에 이게 부피로 해서 단위 부피당의 질량을 나타내니까 부피 V하고 질량 M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는 뭐가 돼요? 단위는 M이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 입방메타. 그래서 1 입방메타당의 질량이 얼마냐? 이게 바로 밀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은 이런 용기. 여기 1m, 여기 1m, 1m. 그러면 이거 부피가 1입방메타입니다. 앞으로 부피는 V자 위에다 이렇게 지렁이 쓴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게 1입방메타일 때 이 1입방메타의 질량이 얼마냐고요. 이거 질량은 당연히 로 킬로그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입방메타의 질량을 로 킬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밀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밀도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단위고 그러면 차원은 뭘까요? 질량이니까 M 그리고 입방메타니까 L의 3승이죠. 그래서 L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이게 차원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밀도예요. 밀도. 자, 그 다음 또 하나 정의하죠. 두 번째, 비체적.
비체적 specific volume. 이건 기호를 V로 쓰겠어요. V로 쓰고 이거 정의는 단위 질량당의 부피입니다. 단위 질량당, 즉 1kg당 부피가 얼마나 되냐. 그럼 밀도의 역수죠. m분의 V 이렇게 표현이 돼요. 1kg당 부피가 얼마냐. 그러면 이건 로분의 1 밀도의 역수가 돼요. 따라서 단위는 메타 3승 퍼 킬로그램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차원은 역시 메타 3승이니까 L 3승 M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요. 이것이 차원. 그래서 비체적과 밀도는 서로 역의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체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중량. 중량이란 무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specific weight, 비중량. 기호는 감마로 쓰겠습니다. 감마. 기호는 감마라 쓰고 이거의 정의는 바로 단위 최적당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 단위 최적당의 무게. 그래서 부피가 V, 무게가 W면은 이렇게 돼요. 단위 최적당 무게. 이게 바로 비중량이에요. 근데 우리 무게라는 건 어떻게 돼요? 무게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해주면 무게예요. 이렇게 돼요. W는 mg죠. 이렇게 쓰면 되니까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는 9.8이라고 그랬습니다. 9.8. 이건 꼭 기억해 두기 바라요. 자, 이렇게 표현되니까 비중량은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V분의 자, W가 M 그 다음에 G 이렇게 썼죠. 근데 V분의 M이 우리가 앞에서 밀도 로라고 그랬어요. 로에다가 그 다음에 G를 곱해주는 거나 똑같죠. 그러죠? 이 밀도가 V분의 M이니까 이 V분의 M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것의 단위는 자 무게는 뉴턴이에요. 뉴턴이고 부피는 입방메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자, 힘의 차원. 뉴턴은 힘이에요. 자, 힘. 뉴턴의 차원은 이건 M, L, T-2승. 이게 힘의 차원입니다. 자, 이것을 L 3승으로 나눠줬어요. L 3승으로 나눠졌으니까 차원은 M, L, T-2승을 L 3승이다. 따라서 뭐가 나와요? M, L-2, T-2 이렇게 나왔죠. 차원은 이렇게 얻어져요. 이것이 비중량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비중량의 차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밀도, 비체적, 비중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물을 한번 예로 들읍시다. 물은 온도에 따라서 질량이나 그 무게가 달라지죠. 부피가 달라지죠. 이 물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물 이렇게 1立方메타 1m, 1m, 1m 이 용기 속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이 얼마나 되냐 그런 것부터 한번 따져 봅시다. 그래서 물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니까 물 4도씨경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이게 기준이 돼요. 이제 기압은 뭐 1기압이죠. 1기압.
4도시에서의 물의 밀도, 비체적, 비중량 이런 것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물의 밀도는 얼마냐? 물의 밀도는 이렇게 1立方메타 용기 해주면은 이 물이 들어있다면은 이 물이 여기에 가득 들어있다면은 물은 얼마가 되냐? 물의 질량은 이거 1000kg입니다. 1立方미터일 때 물이 1000kg이에요. 1立方미터에서 1000kg입니다. 물이 이렇게 돼요. 따라서 로는 1立方메타에서 1000kg이니까 이건 1000kg per 입방메타 이렇게 얻어지죠. 그래서 물의 밀도는 1000이에요. 자, 비체적은 이건 로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건 1000분의 1 또는 10의 마이너스 3승 입방메타 per 킬로그램 이렇게 얻어져요. 비중량 감마는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1000 곱하기 9.8 이렇게 해주면 9800 뉴턴 퍼 메타 3승 또는 9.8 킬로 뉴턴 퍼 메타 3승 이렇게 얻어지겠죠. 자, 물 4도시의 경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건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되는 것은 꼭 기억해 두자. 물의 밀도 얼마냐? 물의 밀도 1000, 비체적은 1000분의 1, 비중량은 9800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면은 물이라는 건 이건 가장 대표적인 그 유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것이 유체역학 공부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밀도, 비체적, 비중량을 정의했는데 이게 또 다른 용어 하나 정의하죠. 그래서 네 번째는 비중이라는 용어를 정의합시다. 스페시픽 그래비티 이렇게 비중이라는 얘기는 비교되는 무게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과 비교냐? 물의 무게 또는 물의 밀도와 비교하는 것을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중은 S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S는 4도시 물의 밀도에 대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유체의 밀도 이게 비중이에요. 또는 밀도에다 똑같이 중력가속도 곱해주면은 로 W G하고 이걸 로 G 해주면은 G는 똑같으니까 무게가 되죠. 그래서 물의 무게 감마 W 이건 감마가 돼요. 그래서 비중량이나 밀도의 비 그래서 로 W는 물의 밀도예요. 4도시 물의 밀도 1000 또 감마 W도 9800이죠. 4도시 물의 성분이죠. 금방 얘기한 거예요. 4도시 물의 밀도나 비중량을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유체의 밀도 비중량 그건 이제 비중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4도시 물의 비중은 얼마가 될까요? 4도시 물의 비중은 1.0입니다. 이렇게 돼요. 4도시 물의 비중 1.0. 그럼 다른 것들의 비중은 여러분들 표 2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테이블 여러 유체들의 비중인데 그 중에 특히 수은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수은
수은은 이건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죠. 그래서 이것의 비중은 얼마 정도냐면 보통 6으로 우리가 취급합니다. 13.6. 수은은 마이너스 영하 39도 이하에서는 고체가 되지만 마이너스 영하 39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액체예요. 그래서 이건 액체 금속으로 써요. 그래서 이 수은의 비중 같은 경우는 기억해두면 편리합니다. 수은의 비중은 13.6이에요. 이렇게 본다면은 자, 이 비중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느냐? 밀도도 구할 수 있고 비중량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요 식에서 우리가 보면은 밀도는 비중 곱하기 물의 밀도고 또 비중량은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수은 같은 경우에 수은의 밀도는 얼마 되냐? 수은의 비중이 13.6이에요. 이게 S가 13.6이니까 수은의 비중 곱하기 물의 밀도예요. 그래서 13.6 곱하기 10의 3승. 이게 바로 수은의 밀도입니다. 그러면 수은의 비중량은 얼마냐? 마찬가지로 S 곱하기 감마 W예요. 그래서 13.6 곱하기 9,8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유체의 밀도나 비중량을 알고 싶다면 그것의 비중만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밀도는 여기 좀 써놨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밀도는 비중 곱하기 물의 밀도, 비중량은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쉽게 밀도와 비중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의 비중은 1이니까 물보다 가벼운 목재나 기름 이런 것들은 비중이 0.78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철이나 이런 건 무겁죠. 그래서 물보다 비중이 커요. 비중이 크니까 이건 철 같은 건 7, 8 이런 정도의 비중을 가집니다. 그래서 비중은 바로 무게나 밀도를 비교한 거니까 단위도 없고 차원도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S는 이건 무차원이다. 단위도 없어요. 단위도 없고 차원도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억해 두고서 그러면은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첫 번째 예제 3입방메타의 기름의 무게가 이제 3입방메타니까 부피라는 얘기죠. 부피가 3입방메타고 이것의 무게가 얼마냐? 27.9kN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 써 있어도 결국 핵심은 이거죠. 부피는 3입방메타고 무게는 27.9kN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비중, 밀도, 비중량 이런 걸 구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비중, 밀도, 비중량. 자,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비중량이죠. 우리 비중량의 정의가 뭐예요? 단위 부피당의 무게예요. 그럼 부피 주어져 있고 무게가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부피가 3, 무게 27.9. 그러면 9.3 kN per 입방메타 이렇게 돼요. 이게 비중량이에요. 그래서 비중량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S는 그럼 얼마냐? S는 감마 W분의 감마예요. 감마 W가 9,800N이죠. 이건 9,300 이렇게 돼요. 9,300. 따라서 비중은 1이 못 되죠. 0.949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밀도는 얼마냐? 밀도는 요건 뭐 비중 나와 있으니까 비중을 이용해도 되고 비중량을 이용해도 돼요. 비중량을 중력과 속도로 나눠주면 밀도예요. 또는 이 비중에다가 물의 밀도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둘 중에 어떤 것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0.949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밀도가 되겠죠. 949.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용기 속에 저장된 사해마탄소의 비중이 어떤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에 지금 CCl4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의 비중이 얼마냐? 1.59예요. 1.59. 그리고 요거 용기의 부피가 0.315 입방메타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여기에 이 사염화탄소의 무게는 얼마가 될 거냐? 또 이 질량은 얼마가 되냐? 또 밀도, 비중량 이런 것들을 구해봐라. 이런 것이 얼마가 될 거냐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비중이 주어져 있고 부피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비중과 부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차례대로 구해 나가면 되겠다. 우리 밀도라는 것은 비중을 알면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비중에다가 물의 밀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1.59의 물의 밀도가 1000이죠. 그래서 1590kg per 입방메타 밀도 구해져요. 자, 밀도 구하면은 그 다음에 뭘 구할 수 있어요? 비중량 구할 수 있어요. 비중량은 밀도에다가 중력과 속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590 곱하기 9.8 이렇게 중력과 속도 곱해주면 됩니다. 15582 뉴턴 퍼 입방메타 이렇게 이제 구해지죠. 자, 그러면 이제 밀도도 구하고 비중량도 구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질량 구할 수 있죠. 우리 질량이라는 것은 부피 곱하기 밀도예요. 이렇게 되니까 부피 0.315 곱하기 1590 이렇게 하면 질량 얻어지죠. 그래서 질량 500.85 kg. 또 여기서 무게는 비중량 얻었으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부피 곱하기 비중량이죠. 그래서 0.315 곱하기 15,582 해주면은 무게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무게는 490.8 4908.33N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중, 부피 이런 거 주어지면은 무게, 질량, 밀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쉽게 우리 문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의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정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또 다른 과목에서 다 배웠다고 접어두지 말고 꼭 한번 문제 풀으면서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잃어먹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름이 12m, 높이 4m의 원통 탱크에 지금 이런 원통 탱크가 있어요. 지름이 12m, 높이가 4m짜리 이런 원통 모양의 탱크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12m, 높이가
탱크에 4도씨 물이 가득 들어있다. 여기에 지금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찰랑찰랑 4도씨 물이 가득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4도씨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 물의 온도가 50도가 되면 4도씨 물을 얼마로 되어 있냐면 50도씨로 이제 끓여줬어요. 이렇게 온도를 가열해 주자고요. 가열을 해가지고 50도씨로 높여줬어요. 높여주면은 이거 얼마나 넘치겠냐. 그러죠? 물을 4도씨 때인데 50도씨로 높였으니까 이게 넘치는 양이 얼마냐. 이게 얼마나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냄비나 이런 물 그릇에 물을 가득 넣고 이 렌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한번 켜보세요. 좀 있으면 어때요? 넘치죠? 왜 넘쳐요?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왜 부피가 늘어나냐? 50도씨에서의 요거 비중이 0.989입니다. 4도씨 때 비중 얼마예요? 1.0이죠. 그러죠? 비중이 작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변화했나? 비중이 작아졌다. 부피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질량이나 무게는 동일하죠. 그러죠? 그래서 4도씨 이 질량이나 50도씨의 질량이나 질량은 같아요. 또는 질량이나 무게는 같아요. 무게. 이거 무게는 질량이나 무게는 동일합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 두면 돼요. 질량이나 무게라는 것은 온도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게 있죠. 온도 변한다고 해서 질량이나 무게는 변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 비중이 변했어요. 비중이. 1에서 0.989로.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주면 돼요. 질량은 동일한데 비중이 달라졌다. 그러면 이 비중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밀도가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또는 비중량이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자 하고요. 밀도나 비중량이 달라졌다. 그럼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죠. 부피가. 같은 질량에 대해서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밀도나 비중량이 달라지죠. 우리 밀도라는 건 이렇게 정의했어요.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 있는데 이거 질량이 일정해요. 이거. 일정한데 밀도가 변화했다는 얘기는 이 부피가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변화하니까 이게 또 변화하죠. 그러죠? 그게 변화하니까 이제 비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4도씨 때의 부피 또는 용기의 부피. 용기의 부피는 4도씨 물의 부피하고 똑같습니다. 4도씨 물의 부피. 이걸 V 4도씨라고 하자고요. 또 50도씨의 물의 부피. V 5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치는 양은 이건 V 50에서 빼기 V 4도씨를 해주면 넘치는 양이 나오겠죠. 그러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먼저 V 4도씨 때를 구해 봅시다. 자, 용기, 그러니까 이건 4분의 파이 12의 제곱 곱하기 4 해주면은 용기의 부피, 4도씨의 부피가 나와요. 452.2. 이게 4도씨 때의 부피예요. 4도씨 때의 부피는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그러면 4도씨 때의 질량을 구해자고요. 이게 얼마냐?
4도시 때 질량은 부피가 나왔으니까 질량은 M 이코르 뭐예요? 로하고 V죠. 이렇게 돼요. 4도시 때의 밀도에다가 4도시 때의 부피를 곱해주면 4도시 때의 질량이 나오죠. 우리 앞에서 바로 요걸 생각하면 돼요. 요 V분의 M은 로니까. 그러면 4도시 때 물의 밀도 1000이죠. 자, 부피 452.2예요. 그럼 이건 4도시 때의 질량은 452.2 10의 3승 킬로그램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얻을 수 있죠. 자, 이게 또 뭐도 같아요. 이것이 50도씨의 질량과 같습니다. 그러면 50도씨 질량은 이것은 50도씨의 밀도에다가 그리고 50도씨의 부피를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밀도라는 건 또 비중하고 관계 있죠? 비중에다가 50도씨의 비중에다가 물의 4도씨의 밀도 곱하기 V 50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V50은 로 50분의 무게, 질량, 50도씨 질량. 이렇게 돼요. 로 50은 S50에다가 곱하기 4도씨 물의 밀도. 이건 4도씨 질량과 똑같습니다. 50도씨의 비중이 얼마라고 했어요? 0.989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물의 밀도 1000이에요. 4도씨의 질량, 4도씨 질량은 452.2 곱하기 1000이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없어지고 50도씨의 이제 부피를 어떻게 되죠? 457.2 이렇게 얻어져요. 그럼 넘치는 양 다 됐어요. 자, 여기 4도씨의 부피가 나와 있고 50도씨의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넘치는 양은 50도씨의 부피에서 4도씨의 부피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457.2에서 452.2를 빼주면 5입방메타가 돼요. 이만큼이 넘쳐요. 5입방메타. 자, 문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거 그대로 기억해주면 돼요. 정의한 거 그대로 해서 이 정의라는 건 밀도라는 건 뭐냐? 밀도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다. 그리고 질량이라는 것은 온도가 변한다고 해서 변치 않는다. 뭐가 변하냐? 부피가 변한다고요. 그래서 부피가 변화하기 때문에 밀도도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은 4도씨 때의 물의 그 질량, 50도씨의 물의 질량 구해가지고 4도씨 때의 물의 질량, 이것이 50도씨의 질량과 같으니까 질량이라는 것은 밀도 곱하기 부피죠. 밀도 곱하기 부피에서 4도씨 때의 질량 구하고 그것이 50도씨의 질량과 같다. 그래서 50도씨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50도씨의 밀도 곱하기 부피. 50도씨의 밀도는 여기 비중을 알으니까 비중 곱하기
물의 밀도 이렇게 해줘서 계산하니까 여기서 V50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V50은 이렇게 이제 되죠. 밀도 50도씨의 밀도분의 50도씨의 질량. 차례차례 구하면 물의 부피가 나와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정의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에 그 유체역학을 할 때 이 정의는 굉장히 많이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